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강사 퀸 양지영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역 시험 수학영역 여러분의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및 여러분의 문항 분석은 여러분의 앞서 여러분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강의에서는 해설 강의를 중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여러분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항상 여러분 1번에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여러분의 문제고요. 바로 이런 세제곱근 5 곱하기 여러분 25의 3분의 1승이죠. 따라서 여러분 얘는 5의 바로 3분의 1승 곱하기 여러분 얘는 5의 바로 제곱이니까 3분의 2승이 돼서 지수법칙에 의하면 5의 1승,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다. 정답은 여러분은 5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2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2번 문제는 6월 그리고 9월 여러분의 모의고사 때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 출제가 됐었던 문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일 때, 자, 문제는 여러분 리미트 h가 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o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바로 얘를 결국은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문제다. 따라서 그러면 이 fx를 일단 미분해야 되겠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에다가 바로 x값 대신에 2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4, 3, 12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정답은 4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아주 쉽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어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수인 K다. 자, 그때 등비수열 AN을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킨다 그랬냐면 A2분의, 문제에서 그랬죠? A4 플러스 여러분 A1분의 A2가 바로 30이다. 자, 공식의 노예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 식을 보자마자 K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바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K가 되겠죠? 30이 넘으면 마이너스 30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얘가 5, 6이고요. 위에 마이너스 값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K값은 5나 여러분의 마이너스 6인데 5였다. 왜? 문제에서 여러분의 양수 K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얘가 정답은 5번이었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여러분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안규 선생님이 맨 마지막 여러분 찍기 특강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속이 나올 거다. 자, 그런데 딱 여러분은 4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4번에 있군요. 자,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지금 여러분 함수가 갈립니다. 따라서 모든 여러분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상식의 잣대로 당연히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윗식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겠고, 아래식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4 마이너스 a가 돼서 넘어가시면 2a이고 얘가 넘어가면 13입니다. 따라서 a는 7이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1 3x의 제곱 마이너스 x다. 나보고 f 프라임 1번라는 문제, 바로 얘를 곱미분할 줄 알아?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우리 지금 좋아해요. 2x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얘는 6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 1을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그러면 얘는 여러분 1을 갖다 대입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얘가 5입니다. 따라서 이거 10이다. 정답은 14가 되겠네. 자, 정답은 얘는 몇 번? 4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얘는 6번 문제. 삼각함수의 값과 성질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나올 것으로 우리가 뭐 예상했고,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부호조심. 그쵸? 자, 문제에서는 그냥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여러분 5분의 1이다. 일단 이 관계식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세타와 바로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사인은 일단 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맞아요. 이사분면이에요.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죠. 따라서 앞에 마이너가 붙어야겠고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따라서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그러면 1 마이너스 여러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1 마이너스 여러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고요. 분자는 사인 세타가 있으니 하나가 약분이 되면 결국 여러분의 사인 세타분의 1을 구하라는 것이고 5분의 1을 역수 취하게 되면 정답은 5였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7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정적분으로 우리가 표현된 함수 사실은 원래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그냥 내고 끝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가 문제에서 그랬죠? 나보고 이런 3x의 상승 플러스 2x다 그랬어요. 우리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아래 끝과 위 끝을 동일하게 맞추는, 똑같게 맞추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양변은 그냥 미분만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 좌변 내로면 미분하시면 fx고요. 오른쪽 미분하시면 9x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fx라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f1 구하랍니다. 따라서 f1은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7번, 즉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포인트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문제인데, 자, 로그의 성질이죠? 문제 한번 보죠. 두 실수에 그러면 A하고 B가 있다 그랬습니다. A가 뭐냐면, 2 로그, 루트 10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B는 로그 2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 A를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로그 여러분 루트 10분의 1은요, 로그 10에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승이죠? 역수취해져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2하고 짝짝꿍이 돼서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그 여러분 2에 20이 있는데 얘는 10은 여러분 2 곱하기 10이라 즉 1 더하기 로그 2의 1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없어지고 결국 A는 로그 여러분 2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A하고 B를 곱하랍니다. 즉 여러분 A는 로그 2의 10이고요. B는 여러분 로그 2예요. 즉 여기 밑이 10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밑과 여러분의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역수관계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1이 되겠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네요. 괜찮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은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4점짜리인데 4점짜리 넘어가는 그 길목이 보통 우리 친구들이 계산이 좀 많이 늘어지는 부분이라 좀 불안감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14번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이번 여러분 시험에 좀 체감적인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자, 일단 여러분은 9번 문제를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은 9x 플러스 20이래요. 마이너스 20. 알았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의 바로 얘가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의 dx와 같다.
나보고 양수 A값 구하라는 게 바로 문제인데요. 자, 정적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고 딱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는 해야 됩니다만 절차를 밟으면 왼쪽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하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위끝과 아래끝 자리 바꾸는 데 이용하시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사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맞물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 fx의 바로 이래 dx가 0이다 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시간 소모 많이 안 하셔야겠고 각각 계산해서 진짜 같다라고 하는 학생은 정적분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자, 이 fx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지금부터 하면 자, 우리 정적분하는 공식 배웠어요. 따라서 하면 3 곱하기 바로 3분의 a의 3승 마이너스 여러분의 9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이너스 얼마? 20은 윗끝과 아래끝의 차를 곱해서 나오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0a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3, 3은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양면에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도 하나씩 털려요. 그래서 a의 제곱 여기 a 그리고 얘가 없어지겠네요. 자, 양변에 여러분이 2배 정도 해서 여러분 식정리하셔도 괜찮겠고요. 따라서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맞죠? 여기 16이 오네요. 선생님이 잘못 썼구나. 16이에요. 따라서 이것까지 약분되면 얘가 바로 8이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8a 마이너스 그러면 20이 바로 0이라서 11이고요. 얘는 여러분 얼마? 2, 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서 아래 마이너가 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결국 a는 마이너스 2하고 10인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 a는 10이 되겠다. 따라서 그러면 정답 보기에서 4번 선택하시면 됐던 그런 문제였네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의 여러분의 성향은 6월 그리고 9월 시험 문제를 보면 대충 여러분의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예상이 가능한데 선생님이 바로 이런 수능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여러분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준형 여러분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출제가 되었는데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친구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랬거든. 따라서 x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때 fx라는 여러분의 함수가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다. 역시 표준형이 나왔군요. 6월도 9월도 직접 그리게 했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x 이퀄 여러분의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문제에서 a 플러스 여러분의 b의 바로 최소값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이때 a하고 b는 자연수라고 짚어줬네요. 자,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고 코사인 여러분의 bx에다가 일단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친 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여러분이 그리기 전에 먼저 주기, 최대값, 최소값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죠. 자, 주기는 일단 b분의 2파이 절대치 씌울 필요 없겠어요.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최대값은 a 플러스 3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보고 이를 최대값 13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어. 그래서 1번 하시고 자, 기준선은 말이죠. x축을 여러분의 기준선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 기본형이라면 자, 표준형에서는 기준선이 x축이 아니죠. 자, 보시면 a 플러스 3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즉 3. 그 3이 바로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여러분은 일단 이렇게 V자 컷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b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은 여기가 패구간이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무조건 a 플러스 3이
A는 최대값일 수밖에 없고 이 값이 바로 13이니 A는 10으로 일단 고정입니다. 나보고 A 플러스 B의 바로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B가 움직이나 봐요. 자, 문제는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0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얘를 여기에 있는 이 3분의 파이, 즉 여러분의 이 3분의 파이는 B분의 2파일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그 다음 여러분 주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B분의 4파일 수도 있고 B분의 6파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얘는 파이를 여러분의 일단 다 털고요. B값을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6, 12, 18 이렇게 6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A는 10이고요. 자, B가 제일 작을 때 맞아요. 6이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정답은 16이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의 보기에서 몇 번? 3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올해 여러분 2025학년도처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게 될 거야. 표준형의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이런 등등의 여러분의 예언은 바로 2026학년도에 치러질 바로 6월과 그리고 9월 여러분 시험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11번인데요. 사실 여러분 정말 간만에 가속도가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런 9월에 가속도가 비쳐서 선생님이 맨 마지막 찍기 특강할 때 야, 가속도가 나올라나 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자, 문제 보시면 시각 t 이퀄 0일 때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바로 위치가 t의 상승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6t다. 자, 이렇게 위치 함수를 주셨어요. 자, 문제에서 나보고 출발하고 나서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운동 방향은 바로 속도에 부호가 꽉 찌고 있고요. 방향성을 바꿀 때 VT는 순간 0이 된다. 이거 모르는 친구가 없거든. 따라서 1번. 당연히 VT를 구했겠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거 바로 0 만드는 뭐 3 정도는 이렇게 털 수 있겠고 따라서 그러면 t값은 누구 나오나? 맞아요. 즉 여러분이랑 2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타임이 음수가 될 수 있겠어? 따라서 그러면 2일 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보고 가속도 구하래요. 바로 이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가속도가 나오죠. 자, 가속도식 즉 6t 마이너스 3 따라서 그러면 2일 때 뭐 구하라? 그렇죠. 가속도 그랬으니까 2, 6, 12에서 3을 빼니까 바로 9였구나. 따라서 이제 보기에서 2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12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여러분의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틀린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12번 문제, 즉 여러분의 합주고 일반항 구하는 요스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정말 막 간절히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12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4점짜리로 나와서 더 고맙고요. 자, 문제 보시면 A1이 2래요. 그리고 B1이 2랍니다. 그런데 B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수열 여러분의 B에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즉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가 2분의 1 N제곱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신 질문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를 구하라고 하셨고 맨 마지막 그 답을 여러분이 구하시려면 AN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맨 마지막에 시그마를 씌워서 답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AN 구하라가 일단 포인트다. 자,
자, 문제는 여러분 일단 이 관계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시그마. 자, 얘는 여러분은 뭐냐? 즉 좌변에서도 일반항이 나오고 우변에서도 일반항이 나오면 당연히 같겠죠. 따라서 그러면 좌변에서 그러면 일반항은 바로 이래 여기 있는 K 자리에 n을 대입한, 즉 n번째 항이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bn 플러스 1분의 an은, 자 이렇게 좌변에서도 무슨 항 나왔으니까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우변에서도 일반항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2분의 1이 있는데 어머 너무 반갑죠. 여기 있는 n제곱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합 SN이 n제곱인 바로 일반항은 아주 유명한 바로 홀수의 합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n제곱의 일반항은 2n-1이라 sn-sn-1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요 2분의 1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상수는 의미가 없어서 n제곱의 일반항은 2n-1이다. 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합에서 일반항들을 일단 추출해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1도 2고 B1도 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좌변과 우변에다가 n값 대신에 1을 갖다가 대입한, 즉 첫째 항을 구하시면 얘 바로 여러분 첫째 항은 즉 B2분의 A1입니다. A1은 2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n값 대신에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첫째 항 2분의 1이네요. 그치요? 따라서는 여기서 얘는 B2가 4라는 것을 알게 되고 B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BN은 여러분의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은 2였고 두 번째 항이 4다. 그렇다면 여기는 공차가 2라는 얘기고 그것도 그 유명한 짝수입니다. 따라서 BN은 2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1번 알고리즘으로 가시면 여기 오면 bn 플러스 1이 계세요. 자, 이 bn 플러스 1을 지우기로 살짝 지우고 난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bn이 바로 2n이니까 얘는 2의 n 플러스 1이겠구나. 요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그러면 2가 없어지고요. 결국 a에는 n 플러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따라서 나는 AN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보고 시그마 K가 1부터 몇 가지? 5까지. 그쵸? AK를 구하라. 이제 마무리만 지으시면 되겠고요. AK는 여기 N자리에다 바로 K를 넣어서 전개를 일단 해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그러면 2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N이니까 플러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이 시그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해하시고요. 여기 시그마 K 제곱 있는데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됐고 플러스 그러면 K예요. 15라는 것을 저기 뭐죠? 1부터 그러면 5까지 그러면 합이니까 2분의 그러면 5 곱하기 6이라서 약분하면 얘는 3, 5, 15. 15라는 걸 미리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계셨을 거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시면 66 없어지면 얘가 55의 바로 2배니까 110이 되겠죠? 얘 15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바로 10이에요. 정리하시게 되면 정답은 12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지네요. 그쵸?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얘가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앞서 요 1번 알고리즘. 즉 여러분의 bn 플러스 1분의 an이 이것이다 라고 바로 정리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적중이 돼서 선생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13번 문제인데 13번 여러분의 문제는 사실 이게 또 나올까? 왜냐면 6월에도 냈고 9월에도 냈고 그래서 얘를 수능까지 3번 연타석으로 그런데 예상 벗어나지 않고 연타석으로 내고야 말았어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 올해는 뭐 이번에 냈으니까 다음에는 내지 말아야지? 그런 거 없다. 출제자들이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13번 여러분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상차함수 fx가 그랬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랍니다. 그리고 F2가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F'0이 마이너스 7이래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가지고도 fx라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얘를 먼저 1번 fx는 일단 여러분이 1과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 x-1, x-2를 갖고요. 인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수 하나를 선생님이 x-a라고 쓰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거든. 따라서 여기가 아마도 1, 2가 됐겠구나.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하나가 그쵸? 더 x축을 치고 내려갔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도 요 인수 a는 1보다 작은 음수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았다면 이 식을 여러분이 미분해야 되잖아. 그치? 이 식을 여러분이 미분해서 x값 대신에 0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바로 마이너스 7이다면 a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무슨 미분? 곱미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따라서 그러면 얘가 x에 아싸리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곱미분하는 게 귀찮으시면. 그런데 얘는 미분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x-2, x-a, 그 다음 여러분 x-1, x-a, 그 다음 x-1, x-2. 괜찮죠? 여기다 x값 대신에 0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00 대입하시면 얘가 2a죠? 여기다 00 대입하시면 a죠? 그 다음에 여기다 00 대입하시면 2죠? 바로 얘가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럼 얘가 바로 3a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라서 a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도 이러면 a값이 여러분 1보다 작은 것은 알고 있었어가지고 따라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라서 여기가 바로 얘가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fx라는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에서 봤더니 원점 O와 점 P라는 점에 대해서 성분 OP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분 OP에다가 밑줄 좀 긋고요. 나보기를 y 콜 fx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값 여러분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일단 fx는 알았고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원점이 여기에 있었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원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P라는 여러분의 점은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 자, 이 P는 여러분 x값이 3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여러분 3이면 여기다가 바로 3을 갖다가 대입해서 y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값은 얼마인가? 맞아요. 12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란 여러분의 이 직선, 이 노란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여러분의 기울기가 4인 y 콜 4x였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출제자는 나하고 이 둘러싸인 넓이를 각각 어떻게 설정해놨냐면 얘가 a라고 하셨고요. 얘가 바로 b일 때 문제에서 여러분의 b- 여러분의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의 6항에도 그대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출제가 됐었던 여러 문제였고 결국 여러분의 b-a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진짜 b를 구하고 진짜 a를 갖다 구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고. 그치? 따라서 얘는 b가 더 커, a가 더 작아. 따라서 얘를 일단 0부터 3까지 쓰시고 자, b의 모양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직선이 더 위에 있고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이 직선에서 곡선을 뺀 이 정적분 값이 곧 답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장창 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해설 강의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혹시 보신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 실전 여러분의 개념들은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 fx라는 함수 일단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 fx 전개할 수 있겠죠? 이 fx 여러분 전개하시면 x의 3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전개했고 문제는 여러분 직선에서 만약 곡선을 뺄 것이냐 아니면 곡선에서 직선을 뺄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그냥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여러분 답을 갖다 구하시면 아마 음수가 나오실 텐데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만 또 떼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요. 상관은 없어요. 따라서 선생님은 그냥 직선에서 곡선을 빼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였기 때문에 4x에서 바로 얘를 갖다 뺄 거야. 빼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의 3승 4x에서 얘를 갖다 빼게 되면 플러스 여러분 11x 빼게 되면 마이너스 6의 dx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직선에서 곡선을 뺐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여러분의 얘는 4분의 3을 갖다가 4승하면 바로 81이 되겠고요. 플러스 여러분의 11 곱하기 얘는 2분의 얘는 3을 갖다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얘는 윗끝과 아래끝의 차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갖다 그러면 통분하시게 되면 정답은 4분의 45.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쓰는 선생님들의 어떤 스킬들은 선생님의 수업계 여러분의 수업에서 다 다루어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13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14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여러분은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삼각형의 활용 문제고요. 보통 이게 13번을 나오면 진짜 어렵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괜찮아요. 앞쪽에 여러분 뭐 예를 12번 이렇게 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기에 있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그랬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의 사실 실전 스킬은 본인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 삼각형 여러분 ABC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가 되게끔 D라는 점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그럼 여기가 바로 3K이고 여기를 아마 2K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운 수험생들이면 다 똑같이 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점 A를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 이 D라는 점을 지나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삼각형과 만나는 요 점을 E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반지름은 똑같을 것이고 여기가 당연히 3K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sin A 대 sin C는 8대 5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하나 계시고요. sin A 대 sin C가 8대 5다? 자,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공식만 생각하면 사인 법칙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인 법칙의 원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각형에서 즉 사인 값의 B와 길이의 B는 늘 같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의 사인 값은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강의했었고 사인 A를 지우고 이 A의 세트, 즉 커플은 바로 선분 BC입니다. 따라서 얘를 갖다 선분 BC로 바꿀 수 있고요. 사인 C는 각 C의 바로 대변, 즉 AB죠? 그 AB가 커플이에요. 따라서 얘를 AB로 이렇게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얘가 BC 대 AB가 8대 5라는 얘기니까 얘가 8대 5라는 얘기고 얘가 5K예요. 따라서 여기는 8K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알고리즘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나오고 삼각형 AD. 삼각형 AD는 얘죠. 아이고. 그 다음에는 삼각형 ABC. 얘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여러분의 삼각형의 바로 넓이 B가
9대 35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풀겠습니다. 그럼 1번. 삼각형 AD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바로 양 사이드 곱하면 9K의 제곱 곱하기 sin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삼각형 ABC,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양 사이드인데 얘가 5K, 그 다음에 얘가 AC,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는 sin A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몇 대 몇이다? 9대 35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sin A, sin A 없어지고요. 그리고 K도 일단 하나가 나가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곱하시면 9, 5, 이 99도 없앨 수 있겠다. 요렇게. 그쵸? 따라서 그러면 이 5도 약분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얘는 7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AC는 바로 얘는 7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7K니까, 여기가 바로 몇이다? 4K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좋아요. 다 여러분의 K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의 AB는 5K, 얘는 7K, 얘는 8K. 따라서 이제는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각이든 사실은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서 나보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거기까지 끊어주시죠. 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 돼? 맞아. 각이 하나는 나와줘야 돼. 어떤 각을 할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의 이 각을 여러분이 세타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각을 세타라고 놓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하시면 코사인 세타. 무슨 법칙 쓸 거게?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사인 세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인 세타에 의해서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아마도 K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 이 각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각들은 둔각이거든. 그래서 둔각은 코사인 값이 여러분의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의 코사인 세타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즉 AB의 대각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요. 따라서 여러분의 2배 K는 걷어치우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7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8이라고 생각할게요. 따라서 7 곱하기 8 분의 7, 7에 49, 8, 8에 64, 마이너스 5, 2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계산하니까 얘가 14분의 11이 나오세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4고 여기가 11이라고 생각하죠. 자, 14를 갖다 제곱하면 196이고 11을 제곱하면 121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빼서 루트를 갖다 씌우시게 되면 여기가 5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 나는 얘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즉 14분의 5루트 3 분의 마주보는 대변인 5K죠. 얘가 2R이다. 즉 여러분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14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마 이 14, 14 없어질 거고요. 이 5마저 약분되니까 결국 K는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K값 여러분 루트 3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다 알았네요. 따라서 얘는 8루트 3, 얘는 5루트 3, 얘는 7루트 3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제 다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삼각형 ABC 이렇게 쓰고요. 얘는 8루트 3, 얘는 5루트 3, 그 다음 얘는 7루트 3. 그리고 이 각에 대한 내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문제는 나보고 삼각형 여러분의 PBC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 P라는 점이 어디 위를 돌아다니냐면 원 위를 돌아다녀요. 원 위를. 바로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이 P라는 점. 어딜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 A라는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시거든요. 따라서 원의 여러분의 중심이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먼 발, 수선의 발을 여러분 내리면 이게 바로 여러분 H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을 때 바로 이 선분 BC와 평행한 바로 원의 접점이 바로 P일 때 아마 얘는 일직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P라는 점이 여기에 놓일 때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되겠지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 답인데, 자, 3번 알고리즘 하시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 S, 즉 최대값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바로 8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거든. 근데 우리 반지름 알아요. 즉 원의 반지름은 3K였거든요. 즉 여러분의 이 길이는 바로 3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 AH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자, 이 AH의 길이는 여기는 빗변이 여러분 7루트 3이세요.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지금이라 알고 있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바로 얘를 14분의 5루트 3이거든. 따라서 나는 지금 얘를 여기 있는 이 AH, 요 AH의 길이는 몇 루트 3? 7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돌아가면서 사인이니까 따라서 사인은 여러분이 14분의 5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14분의 5루트 3이다. 따라서 여러분 7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바로 2분의 5, 3, 15 해서 AH의 길이가 2분의 15세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의 높이는 바로 2분의 15에다가 반지름 3루트 3을 갖다 더한 얘가 최대일 때의 바로 높이가 되겠고, 요거 이제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S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36 더하기 30 루트 3 이렇게 구해지니 정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값을 여러분이 구하라 그러면 최소값은 바로 여러분이 요 점이 바로 P일 때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최소가 될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전체 여기 있는 여러분 요 AH의 길이에서 반지름인 3루트 3을 바로 뺀, 즉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여러분 최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는 뭐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대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결합된 요 내적 개념, 즉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바로 이 원에 바로 관련된 요 내적 개념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셨던 대로 여러분 출제가 돼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맞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겠다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는 그런 여러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만큼은 항상 여러분 늘 출제가 되는 유형인 만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15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5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 여러분의 A인데 A가 3루트 5는 아니래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그랬습니다. 몇 차함수? 2차함수. 따라서 얘는 위로 블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x의 3승 a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다. 괄호열고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는 fx라고 그랬죠? 일단 알겠어. 자, 문제는 여러분의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g-2 더하기 g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1은 여기다 대입할 거고, 그 다음 여러분 2는 여기다 대입하겠죠? 결국은 a를 구하고 fx를 찾아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가라는 여러분 조건을 봤더니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에다 밑줄 그시고 일단 여러분 미가 이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 gx라는 여러분 이 함수가 미가이려면 x 이퀄 0에서 바로 미가여야 되고 twice 연속이어야 돼. 즉 g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어야 돼요. 따라서 일단 0을 갖다가 대입하면 맞물려 줘야 되니 f0은 7인가 봐요. 그 다음 여러분 g'x는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2ax 플러스 15지요? 자, 일단 아직은 미가인 건 아니니까 등호는 열어주시고 그 다음 얘는 f'x x가 0보다 클 때. 자, 이것 또한 역시 연속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0을 갖다 대입한 바로 15와 f'0은 같아야 돼요. 따라서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f0이 7이다. 상수항이 7이다. f'0이 바로 15라는 얘기는 1차의 개수가 바로 15라는 의미죠. 따라서 fx라는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일단 선생님은 k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k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라고 놓으면 f'x는 이 식을 바로 미분한 바로 2kx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라는 조건은 괜찮아. 그 다음 나라는 조건을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나보고 이런 문제에서 x에 대한 방정식 g'x 곱하기 g'x-4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4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방정식을 풀면 g'x가 0이거나 또는 바로 g'x-4가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을 합쳐서 토탈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g'x가 얘거든. 자, 일단 여러분이 이 그래프는 아래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흘러가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0을 갖다가 대입했을 때 15야.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g'x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x축 긋는 점. 자, 이 x축 긋는 점은 바로 여러분은 누구? 얘가 바로 0이 되는 곳일 거예요. 그쵸? 바로 얘가 바로 0이 되는 곳은 마이너스 2k분의 1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 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요 근이 나오고 요 근이 나오는. 즉, 일단 여러분의 g'x를 0 만드는 x값이 3개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요. 자, 이 g'x-4는요. 이 g'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근을 합쳐서 토탈 4개가 되게끔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근을 합쳤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될 수 있겠구나. 아, 그렇다면 요거를 내가 알파라고 놓으면 요거는 알파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 이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0이 없겠죠. 그 다음 여러분은 얘가 또한 역시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어야 되니까 요거는 바로 이 알파 플러스 8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추론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g'x라는 이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x축 끊는 점이 이렇게 2개. 알파와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바로 여러분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를 0 만드는 근이 하나는 알파, 그 다음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4로 추론이 돼요. 자, 지금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바로 이런 곱이 일단 확정적이라서 일단 곱부터 따져보면 곱은 3분의 바로 15, 5가 되겠죠. 그 5가 바로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를 곱한 게 되겠다. 자, 이 방정식을 풀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알파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5고 또 하나는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1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1 플러스 4가 돼서 여기가 5가 됩니다. 5는 0보다 작지 않아요. 따라서 그러면 1은 아니구나. 마이너스 5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5면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여러분의 그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요, 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의 바로 합은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여러분의 6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2 털면 여기가 바로 3이 되겠고 나는 A를 알 수 있네. A가 9였나 봐. 괜찮다. 자, A가 그러면 9였어? 그렇다면 K는 얼마냐? 자,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5거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얘가 바로 3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 마이너스 여러분 2K분의 바로 15가 바로 3이야. 그치? 그러면 3이 여러분 약분되면 얘가 5가 되겠고 결국 K만 1이 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도 나왔고 K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보기를 G-2 그리고 G2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G-2는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0, 그리고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바로 9니까 여기가 36이야. 그러면 36에 31이니까 6이죠. 6에다가 7에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바로 얼마? 그렇죠. 바로 5가 되겠죠.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G2는 여기다가 바로 2를 갖다 대입하신 거예요. 따라서 4K 플러스 30 그리고 7이 되겠죠. 자, 근데 K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여러분이 2분의 5가 들어가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 얘가 바로 27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뭐하라? 더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32가 되겠다. 자, 보기에서 그러면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2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러분 15번 문제였는데 그래도 뭐 괜찮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 자, 이제 여러분 16번 이제 단답형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16번 여러분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방정식이 나왔네요. 나올 것으로 뭐 예상했던 문제. 자, 로그 방정식에서 또는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진수 조건. 그죠? 자, 방정식 로그 2에 x-3이 로그 4에 3x-5다. 자, 밑을 무조건 2로 맞추는 습관 안 된다고 했고 자, 밑을 여러분이 큰 것으로 맞추면 맞출수록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 2를 4로 바꾸게 되면 진수가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로그 4 없어지고요. 결국 x-3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오른쪽 3x-5예요.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여러분의 14가 0이 되겠고 얘 11이고 얘 27이죠. 둘 다 마이너 x값 여러분이 2하고 7이 나옵니다만 문제는 진수 조건 x-3 0보다 커야죠. 따라서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됐던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7번 나올 것으로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 17번에 나올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항함수 fx가 즉 여러분 출제자가 무슨 함수니? 도함수죠? 그리고 원함수는 바로 부정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9x의 제곱 플러스 4x다. 그래? 그러면 fx는 자, 부정조건 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3x의 3승 플러스 여러분이 2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그러면 F1이 6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6이 되려면 바로 이런 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F2 구하래요. 따라서 3, 8에 24, 4, 4, 16 플러스 1이야. 그치? 얘는 8이죠. 4에 8이니까. 따라서 이거 정답은 3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됐던 문제였네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18번인데, 자, 이 18번 문제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여러분 우리가 나왔었던 문제와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즉 여러분 18번에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했었고,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여러분의 AN 플러스 여러분의 AN 플러스 2가 4가 10이다 문제에서 그랬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나보고 시그마 n이 여러분 1부터 몇 가지? 16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여러분의 문제고요. 자, 지금 여러분의 얘를 한번 축차대입법을 갖다 써보시면 a1 플러스 여러분의 a5의 합이 12로 일정하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a2 플러스 여러분의 a6도 12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a4 더하기 a8 얘도 10이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즉 A1부터 A8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하나만 안 썼습니다만 요건 여러분의 12가 몇 개?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문제는 여러분 시그마 K가 1부터 몇 가지? 16까지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거니까 축차 대입을 이제는 A9로 한번 옮겨가 보죠. 따라서 이렇게 9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여기가 바로 A 얼마? 13이 되겠고 얘가 바로 12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갔을 때 맨 마지막에 뭐 대입할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A 13이니까 A 여러분 얼마? 즉 14가 됐을 때, 즉 여기 얘가 A 16이 되려면 여기 A 12까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n값 대신에 1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A12 더하기 A16이 바로 12고 이것 또한 역시 4개. 그치요? 이러면 A9부터 A16까지의 또 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출제자가 얘기하는 시그마 N1부터 16까지 여러분의 AN의 합, 즉 A1부터 A16까지 합을 갖다 구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12가 몇 개? 8개가 구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정답은 9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문제. 좀 독특한 점은 이렇게 저반식, 즉 여러분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시그마까지 가는 이런 여러분의 부분이 좀 22번과 사실 좀 겹치는 여러분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바로 이런 시그마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19번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 뭐 나올 게 나왔다. 그리고 얘를 이 번호에 바로 얘를 도함수의 활용 하나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얘를 그 문제가 극대화 극소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양수 A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 A가 양수구나.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인데 2x의 3승 마이너스 그러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가 12a의 제곱 x다. 일단 a가 껴있네요. 그쵸? 문제는 이 fx라는 함수의 극대값이 27분의 바로 7일 때 그랬거든? 따라서 일단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죠. 2, 3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를 뭐 만드는 거? 0 만드는 거. 따라서 그러면 6을 갖다가 쳐내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0이에요.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1, 1 여기 2aa 위에 마이너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a와 2a가 나옵니다. 자, 증명표 그릴 필요 없죠. 3차 함수입니다. 최고성의 수가 양수고요. 따라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a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a에서 극대가 는다는 거 뻔히 보여서 결국 f-a가 지금 출제자가 얘기하는 27분의 7이라는 얘기구나. 따라서 이 마이너스 a를 원식에 바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의 3승. 여기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a 제곱이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3a의 3승.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플러스 12a의 3승. 이렇게 돼요. 따라서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가 바로 얘는 7a의 3승이고 얘가 바로 12분의 7이다 라는 얘기니까 27분의 7이라는 얘기니까 7이 약분돼서 결국 a의 3승이 27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3분의 1이었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 왔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뭐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F3 구하래요. 아, F3은 여기다 바로 3 대입하시면 됩니다. 굳이 A를 갖다가 대입해서 안 하셔도 바로 얘를 3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27에다가 2 곱하면 54죠. 마이너스 A가 3분의 1 들어가면 3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마이너스 A가 12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9분의 1이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3이 되겠죠. 3 약분되면 얘가 3이고요. 약분되면 여기가 바로 4. 그쵸? 따라서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은 얼마? 41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뭐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의 계산이 뭐 이어지긴 합니다만 충분히 보통 우리가 19번 여러분의 문제를 틀리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라 가볍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네요.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20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여러분의 문제 참 잘 냈다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고 기존에 나왔었던 즉 여러분 2024학년도까지의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패턴과는 조금 바뀐 그런 여러분 경향이 6구에서도 보였었기 때문에 자 20번 여러분의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정답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설명 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y는 5분의 1에 x 여러분의 몇 승? 3승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감소함수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그래프와 직선이랑 y 이퀄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 하자 그랬어요. 자 y 이퀄 x라는 여러분 그 식에다가 밑줄 그시고 y 이퀄 x라는 이런 보조선이 여러분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그래프를 여러분 잠시 그려보면 감소함수의 여러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정근선 0이고요. 자, 이때 그러면 여기 0일 때 함수값 뭐 0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중요할 것 같진 않아서 y 이퀄 x라는 여러분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고 요 점은 여러분의 y 이퀄 x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이 점의 여러분의 좌표를 선생님은 k, k다. 즉 y 이퀄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의 좌표를 놓아봤어요. 그러면 이 k, k는 y 이퀄 x라는 직선 위에는 당연히 있고 자, 이 그래프 위에도 있으니 당연히 대입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k는 5분의 1에 바로 k-3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거기는 이제 네모 박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 네모 박스보다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뭘 물어봤나 봤더니 나한테 예를 물었어요. 즉 f 오브 즉 k의 3승 곱하기 5의 3k 승분의 1 요게 바로 퀘스천이에요. 자, 선생님은 얘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일단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더니 양변을 이 식을 3승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을 여러분이 3승하면 얘가 바로 여러분 k의 3승이 되겠고 이걸 여러분이 3승하게 되면 얘는 5분의 1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3k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5분의 1에 3k승이 보이는데 얘가
좌변으로 오시게 되면 K의 3승 곱하기 5의 3K 승은 바로 이런 5분의 1의 마이너스 9승, 즉 5의 9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면서 출제자가 물어본 이 질문이 바로 5의 9승에서의 함수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퀘스천은요, f 오브 5의 9승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였구나. 자, 이래서 반드시 출제자가 물어보는 이 퀘스천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자, 문제는 이제 박스인데, 자, 지금 여러분의 이 함수가 fx가 아니에요. 자,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x가 k보다 클 때 그렇습니다. 그쵸? x가 그러면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5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러면 이 k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가 k보다 클 때는 이 y 이퀄 5분의 1의 x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이 그래프가 곧 fx구나. 그럼 뭐가 문제죠? 맞아. k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떤 함수인지를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x가 그러면 k보다 클 때만 내가 fx를 알고 있어. 따라서 k는 여기고요. 그때 여러분의 함수만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5의 9승분의 1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아마도 얘는 k보다 작겠죠? 숫자를 그러면 근처에 있는 x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분명 여러분 5의 9승분의 1은 k보다 작은 여기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묻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x가 k보다 작을 때 f라는 함수가 누구야? 자, 이게 우리는 가장 궁금한데 출제자가 그걸 갖다가 싹 감춰놨어요. 뭐라고 감춰놨냐면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of fx, 합성함수가 보입니다. 이 f of 여러분의 fx는 3x로 언제나 늘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 합성함수 일명 껍데기 벗기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죠. y = x라는 이 보조서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대다수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일 때, 맞아, 보조선 y = x가 필요하지. 자, 요거에 조금 더 한 차원 위가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 합성함수에 관련된 바로 우리 문제를 풀 때 이 y = x라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왜? y = x라는 여러분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과 y값이 동일하니까요. 그럼 선생님 봅니다. 자,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어떤 k보다 큰 x의 값을 알파라고 일단 놔보죠. 자, 이 알파일 때 이리 옵시다. 이 알파일 때, 이때 여러분 y 값이 즉 5의 9승분의 1이 되는 5의 9승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이 누굴까? 이걸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이 구해보고 싶어서요. 따라서 그러면 이 알파를 요 식에다가 바로 지금부터 대입했을 때, 자, 대입하겠습니다. 2번 알고리즘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즉 f 알파가 5의 9승분의 1이라면 이렇게 출발해보죠. 그러면 즉 여러분의 합성함수 관계식에 의하면 f of f 알파는 즉 3알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자, 이 f 알파는 바로 5의 9승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f of 5의 9승분의 1이 곧 3알파고,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알파는요?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서 y 값이 5의 9승분의 1이 되는 거꾸로 x 값이에요. 그쵸? 따라서 얘가 5의 9승분의 1이 되는 이때 x 값이 얼마냐면, 얘는 5분의 1의 9승이니까 x-3이 9가 되는 x 값은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파가 12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알파가 바로 12겠네? 그러면 결국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합성함수를 여러분 이렇게 결합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진짜 여러분 합성함수 너희가 취약한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이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2번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고 fx라는 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k보다 작은 이 fx를 직접 여러분이랑 구할 수는 없었어요. 즉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여러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 소모가 많았다면 뒤에 있는 이제 여러분 21번과 22번이 조금 시간 소모가 있는 문제거든. 특히 22번이.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도 시간 부족으로 틀릴 수는 있었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가장 최상의 풀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시 한번 꼭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21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1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21번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함수 여러분의 극한값을 이용한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 추론하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아무래도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분의 문제였는데 자,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fx라는 함수가 있다. fx라는 함수는 x의 3승,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다. 라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자 정수라는 여러분의 말 속에 아무래도 음의 정수가 들어있겠구나 라는 예상은 되고요. 나보고 F1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A하고 B라는 여러분의 변수 보이시죠? 자 F1의 최대 최소 아무래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A하고 B가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뭔가가 범위로 하나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문제는 얘는 그 박스인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언제나죠. 그죠? 나보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알파로 가까이 갈 때 나보고 fx분의 fx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1?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언제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성립하는 알파를 하나는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fx를 넣으면 실루엣이 대충은 나올 테니까 자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일단 0분의 0꼴이 돼줘야겠구나. 따라서 그러면 0분의 0꼴이 돼줘야 되니 알파를 갖다가 대입하면 f알파분의 f 여러분의 2알파 플러스 1이고 자 이 f알파도 0이면서 동시에 f2알파 플러스 1도 0이 즉 and 이런 우리가 알파를 추론해 보면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같아지는 그런 알파가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알파가 2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알파는 얘가 넘어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러분 f-1이 0이니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일단 하나 갖는구나. 그 다음 여러분의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1, A, B, 4. 그런데 F 여러분의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원래 0이었겠죠. 따라서 F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그래서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우리가 변수를 좀 줄이면 B는 A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러면 B가 바로 A 플러스 3이니까 여기 B 자리에 A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구로? 마이너스 1로. 따라서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1
아 마이너스 1, 아 여기는 a 마이너스 1, 아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아 내려오면 4, 얘가 4,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이 a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는 건 당연히 내가 찾아냈고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언제나 존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fx라는 함수는 어떠한 근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자, 이 식을 바로 0 만드는 x값이 자 3차 방정식의 우리가 근의 종류 알아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4가지 서로 다른 세실근,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허근 둘, 나머지는 삼중근. 자, 이것들 중에 얘가 언제나 이 시계론을 성립하려면 어떤 여러분 근의 종류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 하나, 허근 둘. 이래도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겠고요. 또 근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삼중근. 자, 그래서 이 4가지 여름에는 근의 종류 중에 이 2가지 케이스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삼중근은 낼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했을 때 여기가 삼중근을 가지려면 여기 마지막 여름에는 4가 바로 여러분 몇이야? 1이었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삼중근은 아니니 얘가 바로 실근 하나 허근 둘인 여러분의 상황을 만족해 줬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밖에 없는 거죠. 바로 얘가 허근을 가져야겠구나. 서로 다른 두어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죠. 자, 얘가 바로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D를 구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풀어헤치지 마시고 A-1의 제곱은 16보다 작은 거고요. 결국 A-1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A는 1을 갖다가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 여기다 1을 갖다가 더하면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무슨 값의 범위? A 값의 범위가 나왔구나. 됐지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출제자가 나보고 뭐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셨죠? F1. 자,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요. 자, 여기다 1을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5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바로 여러분 이 B가 A 플러스 3이죠. 결국 얘는 2A 플러스 8이야. 따라서 여러분 A가 바로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러분 A의 바로 얘는 최대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바로 4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은 여기다 4를 갖다가 대입하면 2, 4, 8 8에다 8 더하면 정답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걱정이 되면 바로 이 무슨 값? A 값. 현재 우리가 모릅니다만 얘가 삼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실근하나 허근둘이냐 이걸 갖다 결정 지을 때 이거 말고 2가지 여러분의 더 유형이 있을 수는 있죠. 그 2가지 여러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를 갖다 따져보시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가 바로 존재하려면 바로 그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만 0분의 연골이고 그 외에서는 0분의 연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실근 하나 허근둘 아니면 삼중근이어야 된다. 그런데 삼중근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상수항이 4니까. 그쵸?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21번 같은 여러분 문제 유형은 바로 최근에 등장한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22번 마지막 여러분의 공통과목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그랬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예요. 분수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쵸? 라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치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은 역방향이에요. 그쵸? 자, 가라는 여러분의 조건을 잠깐만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모든 여러분 자연수열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절대치 AN이 홀수이고 이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차피 여러분이 풀마 홀수거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라 이 AN에서 3을 갖다가 빼신 이 AN 마이너스 3 얘는 바로 짝수겠구나. 이런 예상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AN이 0 또는 절대치 AN이 바로 짝수가 되면 2분의 1 AN이다 그랬네요. 얘는 모르겠어. 짝수를 여러면 2분의 1로 나눈다고 해서 얘가 짝수가 될지 홀수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절대치 AM 이 절대치 AM 플러스 2가 되고 다시 여기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이 M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 플러스 2가 두 칸 차이가 나요. 그쵸? 자, 그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바로 최소값이 3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래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뭔가 하나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M 대신에 3을 한번 대입해보죠. 그러면 절대치 AM, A3 얘는 절대치 A5예요. 따라서 절대치 A3과 절대치 A5가 같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2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A3과 A5의 관계로 지금부터 A3을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여러분의 이 사이에 A4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 A3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A3이 홀수였다면 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3이 만약에 홀수면 절대치를 씌워도 홀수고 문제는 여기에다가 3을 갖다 뺀 즉 여러분 A4는 바로 뭐다? 바로 A3 마이너스 3이다. 그쵸? 근데 얘는 홀수에서 홀수를 갖다 뺐기 때문에 일단 얘는 짝수야. 따라서 A5는 A4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즉 2분의 1 A3 마이너스 3이 A5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자 이제 얘를 여러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3를 구하면 절대값이 같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풀면 일단 A3은 풀마 A5예요. 다시 얘기해서 A5는 풀마 A3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A5가 바로 이거다? 그럼 얘가 A3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A3일 수도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얘가 A3이라고 생각하면 A3 마이너스 3은 2A3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하면 A3은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A3은 마이너스 3일 수 있겠구나. 또는 얘가 바로 몇이다? 바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A3이야. 그럼 얘가 넘어오면 3A3이야. 넘어가면 3이죠? 따라서 A3은 1이야. 이렇게 A3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런데 A3이 마이너스 3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A2와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A3이 마이너스 3이면 A2는 얘가 바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A2는 말이죠. 얘일 리가 없어.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을 홀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여기서 왔을 거야. 따라서 그러면 A2는 여기다 바로 2배를 한 마이너스 6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A3을 기준으로 해서 A4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시면 A3이 바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A2와 A4의 절대값이 같아지면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3은 아웃이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말이죠. A3이 1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보죠. A3이 여러분이 1이면 A2는 2였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A3이 바로 얘가 1이면 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네들이 또 절대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A3은 홀수가 아니었나 봐.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3은 몇이었거나 0이었거나 또는 절대값이 짝수였던 거죠. 그쵸? 그러면 먼저 얘가 첫 번째 A3이 0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자, A3이 0이야. 그러면 A2는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쵸? 얘가 바로 얘는 0이었으면, 얘가 바로 얘는 몇이었으면 0이었으면 A2는 바로 얘는 3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왔을 텐데 얘는 0이었을 거야. 2배를 하더라도. 그쵸? 따라서 A2가 이렇게 나왔고 A4는요. A3의 절대값이 0이야. 즉 A3이 0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로 가니까 얘가 0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 돼. 그쵸? 따라서 그러면 얘는 아니야. 그치? 따라서 그러면 A2가 바로 얘가 3이면 얘는 A4는 얘는 무조건 0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을 만족시키네. 따라서 여러분 요 관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A2에 의해서 A1을 갖다가 추론하면 A1은 6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가 나옵니다. 괜찮아?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A1을 좀 모아놓을게요. 선생님이 6 하나 일단은 나왔어. 괜찮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빠를 수는 있는데, 자, 안 그러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A3가 바로 짝수다. 절대값이 짝수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얘가 바로 짝수면 A4는 바로 누구냐? 2A 2분의 1 뭐가 되죠? A3가 돼. 괜찮죠? A3가 바로 얘는 절대값이 바로 짝수가 되면 바로 얘는 A4는 2분의 1 A3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3가 자 짝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치? A5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나올 수 있어? 아까 전에 그러면 얘는 A4가 이러면 A3가 바로 얘는 절대값이 바로 짝수니까 A4가 바로 얘였죠? 그러면 A5는 얘 아니면 얘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바로 얘를 몇을 빼? 3을 빼줘야죠. 그쵸? 3을 빼주고 또 여러분 여기서는 다시 또 2로 나누니까 4분의 1 A3가 나오겠죠. 따라서 A5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A4가 요러면 그쵸? 자, 그럼 이제 얘가 바로 A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3 또는 얘가 A3이거나 또는 얘가 바로 마이너스 A3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일단 풀면 여기서 A3는 얘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분의 1 A3 마이너스 3이 A3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2분의 1 A3고 A3가 마이너스 3이니까 A3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 여러분 얘가 바로 마이너스 A3면 얘가 2가 여러분이 2배 해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 A3거든? 얘가 바로 3이에요. 따라서 A3는 2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A3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6 아니면 2.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얘가 이거나 또는 이것인 A3는 0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A3가 바로 0이 되는 여러분 상황은 아까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6이었으니까 이 경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3가 마이너스 6 아니면 2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3가 마이너스 6이면 A2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죠. 그쵸? 두 가지로 갈라져. 하나는 여기다 얘를 3을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여러분 얼마? 2배 하시면 마이너스 12이거나. 그쵸? 그 다음에 그럼 A4는요. A3가 바로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돼. 그쵸? A3가 마이너스 3이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즉 나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 전에 절대값이 같으면 안 돼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은 안 되게 돼요. 어때요? 이해는 되셨어요? 네,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면 얘는 됐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는 마이너스 12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12하고 얘는 그런 관계는 없죠. 따라서 얘를 A1은 다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얘를 3을 갖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 다시 2배 하시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 A1이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9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좋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3이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3이 여러분은 2면 A4는 여기가 1이 되겠어. 그치? 무조건. 그 다음 여러분 A2를 갖다가 구하시면 A2는 두 가지겠죠? 여기가 바로 2면 3을 갖다가 더하시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 하시면 4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5하고 4가 둘 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A1을 갖다가 추론하면 5는 홀수야. 따라서 홀수라서 이 윗라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죠. 따라서 아래쪽에 여름에 의해서 얘는 10이 됨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얘가 4가 되면 이거는 두 가지로 벌어지겠죠. 여기다 3을 갖다가 더하면 얘는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 하시면 8이 되겠습니다. 이 둘 다 괜찮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또 3개가 나옵니다. 그치? 따라서 누가 나와? 10도 나오고 그 다음 7도 나오고 그 다음 8도 나오고 그쵸? 따라서 그러면 A1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와? 맞아요. 6개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이 6개에 나보고 절대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니까 절대값의 합은 이렇게 되겠네요. 6, 9, 24, 그리고 10, 그리고 7, 그리고 8. 그치? 이렇게 되셔야 돼요. 따라서 24에다가 6하면 30이죠. 얘가 40이야. 40에다가 9에다가 8하면 17이죠? 17에 2니까 24. 그래서 합치면 64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여러분 수학적인 스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사실 여러분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 추론하시는 부분들에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에 여러분의 답이 좀 정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얘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여러분의 그런 문제용이니까 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옛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여러분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문제 연습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22번까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